자, 볼게. 262쪽 1번부터. 자, 이 보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내용, HR도. HR도에서 주계열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은 밀도, 반지름 커지고 밀도 작아지고, 좌측 하단은 반지름 작아지고 밀도 커진다. 그리고 가로축은 왼쪽이 표면온도 증가, 오른쪽이 표면온도 작아지는 거. 세로축은 위가 광도 증가, 아래쪽이 광도 작은 거. 그리고 HR 표기될 때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외성 이렇게 표시된다고. 자, 그리고 진화를 보게 되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들은 적색 거성에서 행성사성 외성이 된다. 그런데 자, 주계열 단계일 때는 층이 이렇게 핵, 복사, 대류층이 있고, 주계열에서 거성 가는 중간에는 중심부 헬륨 수축하고 외곽층 팽창, 그리고 이 사이 이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으킨다 그랬지. 자, 그리고 거성이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자,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과 초신성 폭발이 되는데, 자, 주계열성일 때는 중심부가 대류핵으로 돼 있다고 그랬고, 초거성이 되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든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이때 만들어진다. 그렇지? 자, 그럼 볼게. 1번. 자,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 여기가 원시별, 주계열성, 거성, 외성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가에서 나 과정, 전주계열 단계지. 가에서 나 과정에 별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감소지? 수축하니까 별의 반지름 작아지고. 자, 나에서 다 과정, 표면온도 낮아지지, 부피 팽창하니까. 자, 마지막 다에서 라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광도가 작아진다. 그럼 절대 등급은 커져야 하지. 커져야 된다. 그래서 2번 니은. 자, 2번. 자, 그림은 색지수와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별을 분류하는 HR도래. 이렇게 된대. 자, A의 중심에 이게 외성이잖아. 외성은 중심부가 뭘로 돼 있다? 탄소로 돼 있다. 그렇지? 탄소. 철이 아니라 탄소. 자, 색지수가 작다. 표면 온도가 제일 높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누구? A가 돼야 되고. 자, B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니까 PP 반응.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이 아니어도 PP 반응은 누구나 다 있지. 주계열성은. 그래서 디귿. 2번 디귿. 자, 3번. 자, 그리고 가나는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의 내부 구조래. 자, 얘 탄소니까 거성이었을 거고, 얘 철이니까 초거성이었을 거다. 이해되지? 자, 기억. 가는 주계열성이다. 아니지. 자, 가는 나보다 수명이 길어. 왜? 질량이 작은 별이니까. 자, 가는 나보다 중심부 온도가 낮아. 왜? 얘는 높으니까 철까지 만들었지. 이은 4번. 자, 4번. 자, 그림은 어느 성단이 진화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냈대. 이렇게 진화하고 있대.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주계열이었는데 여기는 아직 주계열이 못 됐다고. 근데 여기 있는 주계열이 됐어. 근데 지금 떠났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떠났다고 지금? 됐니? 자, 기억. 질량이 큰 별이 주계열을 먼저 떠난다. 맞지? 자, 성단이 진화하면 주계열의 개수는 점점 줄어야 되고, 주계열을 떠나니까. 자, 그러니까 성단이 진화할수록 전향점이라는 건 이렇게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을 전향점이라 그래. 그러면 점점점 일로 떠나기 시작하니까 전향점은 점점 어디로 간다? 우측 하단에 나타난다.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거라고.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자, 5번. 그림, 가와 나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 태양 정도. 얘는 지금 주계열 단계지? 자, 헬륨 수축하고 수소 껍질이 연소하니까 주계열에서 거성 가고 있는 단계지. 아직 거성이 된 건 아니야. 자, 가는 거성 아니라고. 아직 거성이 안 됐어. 자, 나는 가보다 표면 온도가 높지. 여기서 일로 가면서 팽창하니까 이때 표면 온도는 낮아져.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지만. 자, 지금 나의 중심에게서는 헬륨 핵융합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 자, 6번. 자, 구분하네. 자,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심부가 더욱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네. 자, CNO 순환이나 PP가 일어나면 주계열이고, 얘는 거성이 된다 이거지. 몇 번? 4번. 4번. 그림 가는 주계열성 A, B의 파장에 따른, 자,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잖아. 그럼 주계열성이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광도, 질량, 반지름 다 커야 된다 그랬지? 그게 뭐? 좌측 상단의 별. 그럼 얘가 A, 얘가 B가 되는 상황이지. 자, 기억. 별 B의 위치는 Q 맞고, 별 A의 색지수는 봐라. 얘 B 필터가 이만큼이야 면적이. V 필터는 면적이 요만큼이지 B 필터 면적이 더 커. 그럼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아야 하지? 색지수가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자, 별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 왜? 주계열이니까. 주계열 길이는 광도, 질량, 반지름 다 같이 간다 했으니까 질량이 크다. 표면온도 높으면 질량이 커야 된다. 기억? 3번. 자, 8번. 그림 가하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과정을 나타냈대. 서로 다른 핵융합. 얘 지금 보니까 CNO 순환이지. CNO 순환. 네, 탄소, 질소, 산소 보이잖아. 자, 얘는 PP 반응이야. 근데 여기서 그림을 잘 봐봐. CNO 순환은 수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수소 원자핵이. 얘가 네 개만 있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PP 반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죠. 얘는 반응이 진행되려면 수소 원자핵이 6개 있어야 된다. 됐니? 그런데 두 개를 뱉었지. 결과적으로 쓰는 건 4개야. 하지만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선 6개가 있어야 돼. 그 차이가 있다. 얘랑. 자, 기억. 가에서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탄소 없으면 안 일어나고, 태양은 주로 나, PP 맞고, 나는 가보다 온도가 낮을 때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우수하다 이거지. 이해. 왜? 아,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네. 기억? 예. 기억, 예. 자, 9번. 질량이 다른 두 원시별 A, B가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를 나는 주계열 단계 이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냈다 이거야. 얘가 질량이 큰 별, 얘가 질량이 작은 별이잖아. 그럼 진화 속도는 얘가 빠르지. 그럼 A가 B보다 빠르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냥 간단하게. 1번 뺄게. 1번. 자, 10번. 자,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별 A, B의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냈대. 얘가 뭐야? 외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랬지. 질량이 큰 거, 질량이 작은 거. 그리고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얘가 주계열 단계. 그럼 일생의 대부분은 여기서 보낸다. 시간을. 자, 그래서 기억. 1번 과정 중 PP 연쇄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아니지, A에서 크지. 자, 1번 과정에 머무는 시간은 2번 과정보다 길다. 주계열이 가장 긴 시간. 3번 과정에서 가는 나보다 밀도가 작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성의 밀도 제일 작다고 했어. 그래서 이 얘기 된다. 2번 이유는. 자, 11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가와 나의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과 힘인데, 얘는 지금 뭐야? 역학적 평형 상태. 주계열 상태를 얘기하고, 얘는 수축이 더 세지. 이게 언제야? 원시별이지. 이게 원시별 단계 얘기하는 거지. 수축이 더 세니까. 자, 기억. 가에서 중심부 온도 증가, 수축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역학적 평형 맞고, 전주계열 단계의 별은 가와 같은 상태. 그러겠니?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되는 과정. 기억은 지금 5번. 자, 12번. 자, 그림 가나다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별의 내부 구조인데, 자, 대두야. 이거 주계열성이지? 얘 철이니까 뭐야? 초고성이네? 얘는 주계열에서 초고성 가는 사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 자, 기억. 주계열성 내부의 CNO 순환. 그러네. 질량이 큰 별. 대두에 있잖아. 자, 중심부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겠지? 초고성이? 나가 제일 높아. 자, 다는 거성 아니지. 틀렸네. 주계열에서 거성을 가고 있는 거지. 기억. 자, 13번. 13번은 이게 지금 연주시차가 나와 있잖아요. 연주시차. 아니, 거리지수지. 예, 잘못 썼네. 거리지수지. 거리지수가 지금 얼마로 써있냐면 5, 0, 마이너스 4.7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봐라. 거리지수가 어떻게 구해?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지. 그치? 그럼 절대된 거 구할 수 있겠니? 자, 0.5
빼기 라지 M은 5 나왔대. 그럼 라지 M은 얼마?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자, 얘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빼기 M을 했더니 0 나왔대. 그럼 M이 얼마? 마이너스 1.8. 세 번째 4.5 빼기 라지 M 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4.7이 나왔대. 그럼 이거 얼마냐? 9.2지. 9.2 플러스 9.2가 된다. 됐어? 자, 그럼 점 찍어볼게. 자, A는 마이너스 4.5니까 거의 여기. 자, 그리고 색지수 플러스 1.5 여기 뭐야? 초고선. A 여기 있어. 자, B는 마이너스 1.8이니까 요쯤 어디? 대충. 자, 색지수 마이너스 0.1이게 거의 0 여기잖아. 여기 뭐야? 주기율성. B는 주기율성. 자, C는 9.2니까 거의 10 근처 여기가 될 거고. 자, 1.3이니까 얘보다 좀 작은 여기잖아. 뭐야? 얘도 주기율성이네. C도 주기율성이야. 됐어? 자, 그럼 기억. A는 초고선 맞고.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뭐야? 거리 지수가 가장 작은 거 누구? 얘네. C가 제일 가깝지. 자, 수명은 주기열이잖아.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B 주기열이 수명이 짧지. 그럼 B가 C보다 짧다.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 3번 기억 디귿. 자, 14번. 자, 그림은 초신성 폭발 모습을 나타냈대. 초신성 폭발. 자, 폭발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수 있고, 별의 내부는 정역학적 평형. 이건 주기열 단계니까 아니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과정이죠. 자, 1번 기억이 된다. 1번 기억. 자, 15번.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하니까 헬륨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 뭐야? 다 주기열 단계 얘기하는 거지? 주기열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기억. 가에서 다는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고. 나에서 다식이 정역학적 평형 상태잖아. 주기열이면. 아니지. 일정한 상태가 돼야 되고. 자, 다 이웃. 주기열이 끝났어. 그러면 중심액에서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커져. 그래서 중심부 수축하는 거지. 근데 물론 주기열 단계 때 표면 온도하고 강도가 변하긴 한다. 실제로는. 근데 그거는 문제에서 변한다는 그래프를 줬을 때 그렇게 푸는 거고, 그렇게 그래프를 주지 않으면 주기열 단계 때는 어떤 변화도 없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다. 그래프 주지 않는 이상. 기억들. 자, 마지막 16번. 그림은 주기열성 ABC의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 자, 기억.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자, 흡수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뭐였어? 표면 온도가. 흡수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표면 온도는 낮다 했지. 그럼 얘가 온도 제일 낮은 거지. 그러면 가나다라고. 가나다야, 가나다. 됐어? 그러면 가나다인데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 주계열성이니까 강도, 질량, 반지름 다 들어가겠네. 되니?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기억.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고. 반지름은 나가 다보다 크다. 맞고. 수명은 제일 질량이 작은 다가 제일 길다. 맞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 되니? 됐지? 자, 그러면 270점 외계 행성 탐사인데 여기가 또 좀 어렵다. 여기가 또 조금 어려워. 외계 행성 탐사 보면, 자, 말 그대로 이제 외계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거야. 외계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데, 외계 행성 탐사 이걸 보면 외계라는 건 태양계 밖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겠다 이 뜻이야. 태양계 밖에 있는. 그럼 태양계 밖에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뭐야? 멀겠지? 굉장히 멀 거 아니야? 굉장히 멀리 있는 애를 보는 거야. 굉장히 멀리 있는 애를 탐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행성을 보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봐서 찾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 왜냐하면 행성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내지 않잖아. 빛을 내지 않는데 내가 보려면 행성이 별빛을 반사시켜야 된다고. 근데 행성들은 별 주위를 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별이랑 행성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내 눈에는 별만 보여. 왜? 별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행성을 관측하려면 중심에 있는 별을 가려야 돼. 그래야만 행성을 내가 볼 수 있다고. 빛이 반사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탐사할 때는 중심별을 가려. 그렇게 중심별을 가리고 관측하는 걸 코로나 그래프라고 불러. 중심별을 가리고 관측하는 걸 코로나 그래프 한다. 코로나 그래프. 그런데 이건 잘 안 써, 거의. 대부분은 간접 탐사 방식을 쓴다. 근데 간접 탐사 방식이 엄청 많거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딱 3개만 한다. 도플러 효과, 식현상, 중력 렌즈. 이렇게 3가지 방식만 배운다. 도플러 효과, 식현상, 중력 렌즈. 이 3가지만 배울 거다 이거야. 3가지만. 다음 우리 선곡.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 이건데,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 이건데, 도플러 효과를 소리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소리 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이렇게 앰뷸런스가 있었어. 앰뷸런스가 미오 미오 하면 소리를 내면 소리의 파형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내가 귀를 대고 있으면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럼 파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있잖아. 이때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는?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파장? 람다라고 쓸 거야. 이걸 파장이라고 부를 거야. 파장. 파장.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잖아. 그치? 그러면 요 파형이 눌린다고. 얘가 다가오면 얘가 눌릴 거 아니야?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얘가 접근을 하게 됐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파장이 짧아졌다고. 파장이 짧아져.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 가시광선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파장이 긴 쪽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파장이 짧은 쪽 색깔이 파란색이었지. 별의 물리량 할 때 했던 얘기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진다. 푸른색 계열로 바뀐다 해서 이거를 청색편이라고 해요. 즉 접근하게 되면 청색편이가 나타난다. 접근하게 되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멀어진다고 쳐봐. 이렇게 멀어졌다. 그러면 얘를 잡고 쭉 늘리는 거와 같거든. 파장이 이렇게 늘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후퇴를 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붉은색 쪽이니까 적색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를 수식으로 확인해 보면 알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파동에서의 속도는 시간을 주기라고 표현하고 거리를 파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에서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야. 그런데 얘가 한번 뚝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주기거든. 그래서 진동수가 봐. 공을 내가 이렇게 튀기고 있단 말이야. 공을 내가 이렇게 튀기고 있는데 내가 손을 밑으로 내려. 그럼 공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튕기지. 그러면 얘가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주기는 짧아져.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위로 올리면 진동하는 횟수가 작아지잖아. 그때는 주기는 길어져.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파동의 속도를. 그런데 봐라. 얘가 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소리는 나한테 똑같은 속도로 올 거라면 얘 고정이라고. 근데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지. 파장이 짧아졌는데 이게 유지돼야 돼. 그럼 진동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 커야 되지. 진동수가 큰 소리가 뭐야? 높은 소리야. 그래서 앰뷸런스가 다가오면 나한테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니네 노래 부를 때 고음을 내고 싶으면 성대에서 소리의 진동수를 높이면 고음이 나와. 그러면 성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조이면 된다. 성대가 조여지면 고음이 나온다. 이제 이 가수들은 이걸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 목에 살 많은 애들이 고음이 많이 나온다. 혹은 목에 근육이 많으면 얘 성대를 누르기 때문에 고음이 잘 나온다.
일반인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게 보통 일반인들은 자세를 숙인다거나 제낀다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터득한 거지 본인이. 고음을 낼 때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가 길어지면 얘가 작아져. 그래서 멀어지면 낮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 엘빌러스에서 미오미오 하는 소리가. 되니? 이런 걸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파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얘는 거리 변화가 나타나면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요걸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고. 이거를 빛에 갖다가 대고 얘기한다고. 빛에다가 갖다 대고 얘기를 해서 찾는 방식이 도플러 효과야. 되니? 식현상은 식은 먹었다야. 가리는 현상을 이용하는 게 식현상이야. 중력 렌즈는 중력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은 묶어서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기 조금 길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기니까 간단한 중력 렌즈 먼저 얘기할게. 간단한 중력 렌즈 얘기 먼저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 볼게. 자, 중력 렌즈 효과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력 렌즈는 중심별이 아니라 배경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중력 렌즈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방식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식이다.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방식이 중력 렌즈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여기서 눈을 대고 어떤 애를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여기 중심에 별이 하나 있었던 거야. 별이 하나 여기 있었어. 그런데 나는 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보다 멀리 있는 어떤 별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는 지구가 돌지. 지구가 돌면서 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자, 그런데 하나, 빛을 쪼일 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빛이 수직으로 갖다 꽂힐 때하고 비스듬히 갖다 꽂힐 때 중에 언제 더 밝게 보이니? 수직으로 갖다 꽂힐 때가 훨씬 밝게 보이겠지? 맞아? 그러면 이 별이 요 밑에 있다가 여기 중심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밝기 변화를 보면,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요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점점 빛이 들어오는 길이 내 눈하고 거의 나란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 별이 점점 밝게 보이기 시작하겠지? 내가 봤을 때. 그럼 여기가 겉보기 밝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점점 밝게 보일 거야. 그랬다가 요 뒤로 가면 이 별이 가리니까 안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러다 다시 여기서 나타나면 점점 이제 다시 비스듬해지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밝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뒤에 왔을 때, 요 뒤에 이 별이, 이런 별이 이제 배경별이라고 불러. 이 배경별이 뒤에 왔을 때 이때 제일 밝게 보였대. 이렇게. 저때 제일 밝게 보였다고. 이때 가장 밝게 보였다. 이때 가장 밝게 보였다는 건 가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요 중심에 있는 별이 얘를 가리지 못하고 이 빛이 이렇게 휘어 들어왔음을 얘기한다 이거라고. 요렇게 질량이 가진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고. 그 휘어진 효과를 중력 렌즈 효과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매트리스 위에다가 볼링공을 올렸어. 그 다음에 네가 공을 굴려. 그럼 공이 똑바로 가니 휘어가니? 집에서 해봐라. 휜다. 똑바로 안 간다. 얘가 눌려있기 때문에 휘어서 가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운다고. 공간이 왜곡된다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많이 휜다고. 아니, 돼지가 앉으면 앉을수록 소파가 많이 깔아앉잖아. 똑같은 원리야. 질량이 큰 애가 있을수록 많이 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휘어들어왔다고. 이런 효과를 중력 렌즈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걸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갑자기 팍 밝아지는 순간이 나왔다고. 그 말은 별이 일로 이렇게 멀어졌는데 이별빛이 이렇게 휘어들어왔다는 얘기잖아. 되니? 이별빛이 갑자기 저기서 확 휘어들어왔다고. 그 말은 여기서 공간을 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건데
얘가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추정하는 거야. 아, 별 주위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빛이 휘어들어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효과는 행성 때문에 나타난 효과다. 그러니까 아, 행성이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한다. 이 얘기야.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얘는 누구의 밝기 변화라고? 배경별의 밝기 변화야. 중심별 아니야. 이건 반드시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얘기한 거고, 요건 행성에 의한 건데 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은 배경별이야, 중심별이야? 얘는 중심별이야. 배경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배경별 주위에도 행성이 돌 수 있지, 이것에 의해서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가 잘 안 나타나. 되니? 요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별의 질량이 어떨까?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혹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잘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찾는 행성은 행성의 질량이 작은 애들 찾을 때 쓴다. 왜 그러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야 효과는 훨씬 더 잘 나타나지만 행성의 질량이 클 때는 누굴 쓰냐면 도플러 효과를 쓴다. 그게 관찰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그리고 행성의 궤도장반경이 큰 애들, 멀리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찾을 때 쓴다. 왜? 궤도장반경이 작은 애들은 식현상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되니? 그리고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찾는 건데, 중력 렌즈는 반복이 아니야. 얘는 일시적이야.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거야. 한 번 반짝 딱 일어나고 마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찾는 방식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식이 된다 이거야. 됐니?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식이다 이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방식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별거 없다. 그냥 중요한 건 이거다. 배경별을 이용한다는 거, 일시적이라는 거. 배경별을 이용한다, 일시적인 현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궤도장반경이 큰 행성, 질량이 작은 행성, 이런 애들을 찾을 때 쓴다. 즉 중력 렌즈는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으로 찾을 수 없는 애들을 찾을 때 쓰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 그래. 그러면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